예, 장관님 그 관세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네. 일단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해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좀 일단 봅니다. 이걸 너무 자화자찬할 거라기보다는 여전히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름 협상의 과정 속에서의 한 걸음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이게 있고요. 그다음 지금 아직 합의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후에 또 논의 과정에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합의문에 관해서는 지금 EU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그 의제를 합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거는 뭐 맞지 않지 않는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동안에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무역 흑자가 많다 이런 지적을 네. 했었어요. 근데 그 계산식을 쭉 보고 저희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의 무역 흑자액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최근 24년도에 어떤 그 수치를 갖고 한 건 맞는데 그 전에 보니까 좀 더 적더라고요.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약간의 그 수년 동안의 일정된 네. 흐름 속에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라 좀 다르다. 이게 지금 최근 24년 그 한 해 거만 갖고 오는 건 좀 과하니까 이 점에 대한 어필은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 러터리 사무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예. 우리 그 GDP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 일본하고는 훨씬 작다는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여튼 흑자가 많이 나니까 그 흑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였었습니다. 하여간 이 지금 현재 논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카드들을 계속 서로 공개적인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2.5%이 자동차 관련해서 EU와 일본에 대비해서 2.5%의 관세 우위가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을 하고 저는 이제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은 2.5% 하고 우리는 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나 또 부품 업계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정부가 뭔가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R&D라든지 이런 쪽에 좀 협력을 해서 좀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FTA, WTO 체제 그 자체가 복원되도록 할 것이냐, 그게 할 수 있는 카드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네. 근데 아무튼 FTA의 우월한 그 지위를 좀 계속 유지하고 또 뭐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이제 토론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네네. 그와 별개로 WTO 체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조금에 대한 논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각국이 알아서 산업 전략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또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개가 선택을 일정량을 할 수 있는가 아직 상황 판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의 구체적인 조치를 해서 기업들과 같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 자체는.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한미 FTA로 우리가 누리는 이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있고 품목별 관세에서는 거기에 이제 소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또 기존의 WTO라든지 저희들 FTA 효과를 누릴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을 또 지키면서 그래서 국익 관점에서 잘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하고 있는 거 아실 텐데 이제 관세에 대한 권한은 미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돼서 지난 5월달에 이 미국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무효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7월부터 이제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추이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추이가 변화될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막 무력화시키는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아마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좀 우리나라 좋은 방향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지금 이 법적인 분쟁, 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 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는 판단이 1심에서 있었고 2심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을 텐데 쉽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W 체제나 또는 FTA 체제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건 그에 기초한 이후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미 의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네. 같이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미국의 건전한 생각을 가진 또 분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지금 무차별한 관세 행위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바람직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막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FTA를 유지하는 게 또 당장 우리한테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익 관점에서 투 트랙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이게 고일 관세를 하면서 역으로 내상을 입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스스로가 미국에서 오히려 물가가 이제 영향을 받고 고용 지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서 그걸 정부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게 그것도 고려할 요소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렇게 진행될 상황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식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약간 멈췄지 않습니까? 인하를 하려는 흐름에다가 네. 여러 가지의 통상 이슈든 국내 정치적 이슈든 이렇게 충격이 오니까 금리 인하가 멈추고 미국 사회도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어렵게 되고 1분 더 주세요. 예. 뭐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금리 당국에서 이 상황을 잘 보고 잘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